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지수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더 하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키움증권 조건검색식 만들기라고 해서 초급편 그리고 중급편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조건검색식을 만드는 영상을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조건검색식 만들기 창은 보시는 것처럼 영웅문 차트에서 왼쪽 위에 보면 기능이라고 하는 버튼 밑에 검정색으로 이 메뉴창이 있습니다. 이 메뉴창에 0150이라고 하는 번호를 치면 조건검색식 만들기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창에 조건들을 하나씩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종목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5%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찾아줘라, 아니면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찾아줘라. 그러면은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일봉전 종가 대비, 어제 종가입니다. 일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죠. 영봉전 오늘입니다. 오늘 종가가 15%, 20% 이상 종목들을 한번 찾아줘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그런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조건 검색식, 주도주 검색식을 하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 뭐가 있어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수급이죠. 이런 수급 지표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지표들 볼린저 밴드도 있고 일목균형표도 있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상한선을 사용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상한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선행 스팬 1, 2, 그리고 후행 스팬,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전환선보다는 기준선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MACD, 이런 지표들도 사용을 하고, 주가 등락률이나 신고가 조건도 사용을 합니다. 신고가는 주로 시봉 신고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주가 등락률 같은 경우는 시가 갭이 높은 종목들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시가 갭을 잡을 때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올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락률 10%, 이런 조건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20% 이상 종목들만 잡아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는데, 여기 이제 시가 갭을 좀 넣으면은 시가 갭이 4%,
이하인 종목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시가갭이 높지 않은 종목들만 포착을 해라라고 하는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8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대금 조건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거래대금을 오늘 거래대금을 300억 공 4개 붙이시면 됩니다.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4개를 붙이시면 100억 단위가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들을 포착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고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6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102로 넣을 수도 있고 152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6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거래량 회전율, 거래량 조건을 넣을 수도 있는데 거래량은 주가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10만 원 하는 주식도 있고 주당 500원 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500원 하는 주식 한 주와 주당 10만 원 하는 주식 한 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량 회전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회전율 순위 이것도 102로 넣을 수도 있고 152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02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6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종목씩 좀 보면 현대 HT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고요. 역시 오늘 상한가에 간 에코앤드림, 그리고 상한가는 아니지만 26.52% 장중의 상한가에 갔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온 태용 로직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도 있고 뉴로메카, 그리고 코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좋은 종목들을 추리고 싶다, 진짜 주도주만 포착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지표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 아니면 이동평균선과 같은 이런 지표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저항선을 설정을 하고 이 저항선을 뚫은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저항선 돌파 종목들을 좋아하고 저항선 돌파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저항선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 이제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데 5일선부터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 이런 다양한 이평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이평선은 전부 다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지지선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5일선보다는 21선이, 그리고 21선보다는 61선이 좀 더 강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121선이나 241선이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 이동평균선 중에서는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활용을 하는데요. 볼밴 상한선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설치를 하면 볼밴 수치 20의 2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수치입니다. 볼밴 20의 2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활용을 해서 볼밴 20의 2 상한선을 당일 돌파한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그 종목은 좋은 상승이 나올 그런 자격을 갖췄다,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벤 상한선 20의 2가 기본 수치인데 저는 여기에 30의 2 그리고 40의 2 이런 다른 수치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벤 상한선 주로 이렇게 3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볼벤 상한선을 하나만 뚫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2개도 다 뚫어준 그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차트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영문으로 BOL 치시면 볼린저 밴드가 뜹니다. 기본 수치인 20의 2가 설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중심선, 하한선 지우고 상한선만 좀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설정을 하면 역시 20의 2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이 설정이 되는데요. 중심선, 하한선 빼고 20의 2 수치를 30의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의 2도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BOL입니다. 20의 2인데 수치를 40의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뜹니다. 수치를 40의 2로 바꾸고 역시 중심선, 하한선 지우고 상한선을 좀 다른 색상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좀 진하게 라인을 좀 설정을 하고 볼벤을 3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20, 30, 40 이 3개의 볼벤 상한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도주 종목들 중에서 현대 HT 보시면은 볼벤 상한선 3개를 뚫었습니다. 색상을 좀 지우고 봐야 좀 더 잘 보이죠. 볼벤 상한선 3개를 뚫었습니다. 볼벤 상한선 3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집되어 있죠. 이게 선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힘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볼벤 3개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볼벤 3개가 밀집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힘이 응축된 저항선 3개를 한꺼번에 뚫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볼벤 상한선 3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된 볼벤 상한선 3개를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태영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볼벤 상한선 3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밀집된 이 저항선들을 뚫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송홀딩스 역시 볼벤 상한선 3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밀집된 볼벤 상한선 3개를 뚫었습니다. 코디 같은 경우는 오늘 볼벤 상한선을 뚫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가서 가격 기준선 돌파 20의 2 상한선 사양 돌파 30의 2 상한선 사양 돌파 그리고 40의 2 상한선 사양 돌파 이런 조건들을 넣고 종목을 추리면은 4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볼벤 상한선을 20의 2를 못 뚫은 것 같네요. 20의 2를
뚫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뚫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보는 거랑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이 추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동평균선 121선이나 241선이 가장 강한 이평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에 이평선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추가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을 설정을 하면 수치가 조금 작은 수치들이 나와요. 121선 그리고 241선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평선들은 다 지우고 121선 회색으로 좀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선 색상을 핑크로 좀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121선 그리고 241선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신성홀딩스는 121선을 뚫었죠. 241선도 뚫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좀 보면 현대HT 121선, 241선 이 두 개를 다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121선 뚫었습니다. 태영로직스 241선 뚫었습니다. 뉴로메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평선은 뚫지를 않았고 불변 상한선 3개만 뚫어졌습니다. 그런데 뉴로메카는 어때요?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4,653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급이 4천억이 넘게 들어왔다 그러면 당일 주도주가 안 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들도 이렇게 있지만 뉴로메카를 오늘 주도주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도주였다라고 그렇게 뉴로메카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HT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334억 들어왔습니다. 에코앤드림은 777억 그리고 태영로직스는 1416억 들어왔습니다. 태영로직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뉴로메카는 더 들어온 거죠. 0186을 치시면 거래대금 상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뉴로메카가 4등입니다. 4등.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20% 이상이니까 요거를 10% 이상으로 바꾸고 여기에 신고가 조건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종가가 저는 보통 10봉 신고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종목이 이제 다시 6개로 늘었죠. 여기에 이동평균으로 가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 제가 122평 그리고 242평이 강한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 2평 그러면은 주가입니다. 주가가 122평을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상향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2평을 골든크로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거래대금 순위 거래대금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면 포착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넣고 JKL 이 3개의 항목을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AND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5호로 바뀝니다. 5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만 포착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6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동방 같은 종목들도 있고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런 이제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 반등 시에 수익을 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HT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곧바로 가셨죠. 살짝 상한가가 풀리고 눌리긴 했는데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종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횡보가 이렇게 길어지면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횡보가 길어지면 하락 가능성이 더 큽니다. 횡보가 길게 횡보가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냐? 별로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에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태웅로직스도 눌림 구간 이후에 반등, 눌림 구간 이후에 다시 반등, 좋은 수익 구간을 주었던 그런 종목이죠. 뉴로메카 이렇게 눌린 다음에 반등, 살짝 눌리고 반등, 그리고 눌림 후에 종가에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들을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제가 사용하는 그런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조건들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건 검색식 영상들 이렇게 조건 검색식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조건 검색식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좋은 종목들을 포착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ETF, ETN, 이 펀드 종목들까지 다 포함하면 스펙주 이런 종목들까지 포함하면 5,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도주는 5종목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찾는 데 있어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도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 옥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 공부를 더 하시고 경험을 더 쌓으시고 본인에 맞는 그런 검색식들을 한번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하기 좀 힘들다, 나는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면 멤버십 가입 서비스 가입을 해주시면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조건들 잘 보시고 그리고 조건 검색식 잘 만들어 보시고 공부 더 하시고 경험을 더 쌓으셔서 본인에 맞는 검색식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